자기소개를 길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아랍어 어학병으로 복무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한학과 43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상진이라고 합니다. 네, 끝. 자, 그러면 어학병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어학병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우선 어학병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학을 쓰는 보직에 배치되어서 어학 관련 업무를 하는 그러한 병사를 말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나 독일어 같은 유럽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랍어과가 지원할 수 있는 아랍어 어학병도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통역도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아랍어과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 어학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랍 현지 정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랍 신문도 번역하고, 그리고 아랍 방송도 들으면서 관련 지역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가끔 인스타에 보면은 이제 어학병이라고 해서 레바논이나 이제 동명부에 파견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도 아랍어 어학병 분들이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정해진 시간마다 이렇게 공고가 뜹니다. 레바논 파병 지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가셔서 아랍어도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영어도 가끔씩 하면서 그 레바논 파병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짧게 들은 지식으로는 정보사라는 단어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뭔가요? 정보사는 말 그대로 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그러니까 군대에 있어서 정보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상당수에 달하는 아랍어 어학병들이, 그리고 그 외 다른 언어의 어학병들이 그 정보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뉴스 기사나 정세 같은 거 수집하는 네. 주로 그걸 하는 부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랍어과에 가서 이제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어학병을 가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아랍어 어학병 존재를 우선 처음 알게 된 때가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저희 과에 아타무르라고 일종의 과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랍어 어학병 선배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그 인터뷰에서 선배님이 강조하셨던 말이, 아랍어 어학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군 생활은 좀 힘들잖아요. 힘들고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학병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듣기로는 아랍어 전공자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많이 까먹는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시간을 좀 잘 활용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아랍어 어학병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진 씨 후배들도 상진 씨 영상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마르카즈 아라비 유튜브 채널에서 지상진 선배님 영상을 보고 어학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학병에 실제로 가서 되게 좋았던 게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뽑고 싶어요. 하나는 물론 아랍어 실력입니다. 거기 가면 기사를 많이 읽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랍어가 정말 많이 늡니다. 어학연수를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코로나 시대라 어학연수도 가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어학병을 감으로써 군대 생활에 있던 시간을 일종의 어학연수 기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심지어 여자들도 아랍어 어학병을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랍어 실력을 좀 제대로 익히고 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랍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서 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 2번째는요. 저는 지역학 관련 지식을 꼽고 싶어요. 아무래도 아랍어 기사를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아랍 정세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겠죠. 또 지역학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아랍어처럼 기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읽을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아랍어 어학병 활동을 통해서 아랍 정세를 확실하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해에는 그때 카타르 단교 사태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계속 실시간으로 어떻게 카타르 단교 사태가 진행되는지 또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랍어 어학병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바로 이 아랍어 어학병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아랍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다른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와 다르게 아랍어를 쓸 수 있는 곳이 되게 적잖아요. 하지만 이 아랍어 어학병을 계기로 해서 뭐 모의유엔이라든가 혹은 카타르 말하기 대회라든가 혹은 뭐 기타 심지어 통번역 대학원에 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게 다 아랍어 어학병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스펙을 쌓아 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어학병 공부, 이제 어학병은 선발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이 쉽지가 않다고 들었는데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게 바로 문법이었어요. 종합 아랍어를 1과부터 30과 있는 거, 그리고 그 옛날 책 한 45과까지 있는 거를 계속 봤습니다. 많이 봤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눈에 어떻게 문법이 좀 보인다 싶을 때 아랍어 기사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어 신문 당신도 읽을 수 있다? 그 책으로 공부를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험 얼마 남지 않아서는 이제 조금 간단한 뉴스들, 이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아랍어 기사들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랍어 어학병이라고 하면은 한국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랍어 연합뉴스나 혹은 KBS를 많이 보았고, 그 외에도 어려운 기사보다는 조금 간단한 BBC 아라빅 정도 기사를 보면서 아랍어 어학병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네, 이번 이렇게 좋은 아랍어 어학병 기회가 이번 7월에 있습니다. 7월 총 4명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아랍어 어학병 준비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듣기와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이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곳 마르카즈 아랍어 어학병 반에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은 물론이고요. 아랍어 어학병 출신인 한국인 선생님도 같이 해주시니까요. 이 마르카즈를 통해서 아랍어 어학병이라는 좋은 기회, 아랍어 어학병이라는 좋은 커리어의 출발점을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